자, 주제 통합 2번 한번 봐봐. 자, 가지문부터 한번 볼게. 여기는 지금 중간에 네 번째 줄 보니까 동아시아 문화권의 시간 구분하는 방법, 그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자, 한번 보자. 시간을 분할할 때 1년, 1개월처럼 장기간으로 분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묘한 것은 하루. 하루를 어떻게 나누냐? 하루를 그보다 작은 시간 단위로 분할하는 것이다. 이게 실질적인 시간이지, 그지? 우리가 쓰는 시간이란 말이야. 장기적인 거는 1년이나 1개월인데 이건 실제 체감 몸으로 느끼기에 좀 그렇고, 시간의 의미는 하루를 어떻게 나누느냐.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나누나 볼까? 하루는 지구 자전 운동으로 인해 생겨나는 시간 단위. 맞죠? 자전 한번 하면 하루가 지난 거니까.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고대부터 이 시간 단위를 좀 더 세분해서, 이 세분하는 게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단위를 나눈다는 게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하루는 지구의 자전운동으로 생겨나는 시간이라고 했지. 이거를 나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 사람들이 시간의 어떤 것들을 알게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분하는 방법도 있지만 알리는 방법도 있을 거야. 여기는 구분하는 거야.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하루를 균등하게 분할하는 정시법. 이미 나왔어. 하루를 균등하게 분할하는 정시법. 그 다음에 낮과 밤의 길이의 변화에 따라 하루를 분할하는 부정시법이 있다. 정시법은 균등 분할이고요. 부정시법은 균등이 아니고 낮과 밤의 길이의 변화. 예를 들면 낮과 밤의 길이의 변화는 뭘까? 그러면 해가 일찍 지면 밤이 되는 거지. 겨울에는 밤이 길고 그 다음에 해가 일찍 지니까 기니까 나누는 건 또 다르지, 여름하고. 그래서 낮과 밤의 길이의 변화에 따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절의 변화에 따라 하루를 분할하는 부정시법이 있다. 여기서 부정이라는 게 뭐냐면 정하지 않은, 뭐 이런 뜻이야. 균등하게 딱 정하면 딱 정해지는 거잖아. 그리고 성문이나 성내 중앙, 궁궐 안팎에 여러 종루나 고루를 지어, 자, 아까 얘기했던 시간을 알리는 방법이네, 그지? 종이나 북을 설치하고 때에 맞춰 종과 북을 쳐서 시간을 알렸다. 시간을 왜 알렸지요? 위에서 나온 대로 하는데 뭐야? 세분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요 알려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의 생활이 결정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해가 뜨면 종을 쳤다 그러면 사람들이 종소리 듣고 일어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하루 혹은 1년, 1개월 이런 시간을 나누는 거하고 그 나눈 걸 알려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그지? 자, 정시법과 부정시법인데 정시법부터 한번 볼까? 정시법의 대표적인 방법은 백각법이야. 이건 뭐 나누기 100이지 뭐. 백각법은 하루를 백각으로 균등하게 분할한다. 시간 구분 방법 중에 뭐 이거는 산술평균하고 비슷한 거야. 백각법. 신라 때부터 조선 후기 시현력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과거에 균등하게 백각으로 나눈 게 백각법인데, 이거는 조선 후기 시현력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신라 때부터 쭉 써오던 시간 구분 방법이다. 또 다른 시간 구분 방법으로 하루를 12시로 균등 분할하는, 그러니까 12시법이지. 12시 12지법인데 12시법이라고 했네. 아, 미안해. 12지 10법이라고 해야지, 그지? 24시간으로 균등 분할하는 24반지 10법.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읽을 때. 이 두 가지가 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12시, 24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 12지 10법은 한밤중을 자시라고 하고 각각 12지로 이름을 붙인다. 자축인묘 진사오비 신유술에 우리 띠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시가 원래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야. 제일 깜깜한 밤이야. 우리가 저 문학작품에 뭐 자시가 나오면 제일 깜깜한 밤으로 해석하지, 그지? 그리고
다른 걸로 하면 삼경이라고 부르지. 삼경. 일경이 저녁 7시부터 9시, 9시부터 11시가 이경, 삼경이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자시가 제일 깜깜한 밤이야. 한밤중. 자, 그 다음에 12지 2를 붙였고, 그 다음에 관측지를 기준으로 지방시의 자시는 요즘의 시간 구분 방법으로는 23시부터 1시까지 자축, 이거는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 2시간 단위. 그 다음에 24반지 10법은 나왔어. 각 시를 더욱 세분하여. 자, 그럼 위에서는 12지 10법은 12시간이잖아. 근데 지금 우리 개념으로 24시간이니까 1시가 2시간 개념이잖아. 그지? 요걸 또 나눴으니까 세분화해서 초하고 정으로 나눴다. 예를 들어 23시부터 0시까지는 자초가 되고, 아까 자시라고 했으니까 자시의 처음 부분, 그 다음에 0시부터 1시까지는 자정, 요거는 자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초와 정으로 나눴는데 뒤쪽 2시간 단위로 앞쪽은 초, 뒤쪽은 정,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자시는 자초, 자정, 축시는 축초, 축정,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지? 오늘날 사용하는 자정이란 용어는 원래 영시잖아. 거기서 고대 시각 제도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지금 우리가 자정 그럼 영시인데 실제로는 틀렸지. 그지? 0시부터 1시까지니까. 근데 그 말이 0시부터 1시까지를 자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12시 0시를 자정이라고 부르는 게 거기서 유래됐다. 다만 과거의 시간은 당시의 관측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에서 사용하는 표준시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 뭐 지금 표준시는 뭐 동경시니까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시법을 한번 볼까? 요거는 경전법이라고 됐어. 자, 그럼 위에 거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위에 나온 대로 시간 구분하는 건데 첫 번째 나온 게 정시법인데, 정시법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백각법이 있다 그랬어. 그 다음에 백각법에서 12지시법이 있고, 그 다음에 24반지시법이 있고,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 그지? 요건 이제 정시법이고, 부정시법으로 갈게. 부정시법은 경전법이 있다. 자, 기준은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해가 완전히 어두워지고 난 뒤부터 해가 아직 뜨지 않았지만 하늘이 훤해. 새벽에 온 거지. 시작할 때 그걸 밤이라고 하고 5등분으로 나눠서 그걸 오경이라고 했다. 그러면 해가 지고 해가 뜰 때 이 사이를 나누기 5로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지 때하고 하지 때는 해가 지는 시간이 다르잖아. 동지 때는 훨씬 더 밤이 길잖아. 그러면 오경으로 나누면 한 일경이 여름보다는 훨씬 길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지요. 그러니까 부정시법이 되는 거지. 경을 다시 5등분해서 5점이 되고요. 오경은 각각 초경, 이경, 삼경, 사경, 오경으로 명명했다. 이름 붙였단 말이야. 계절에 따라 밤의 길이는 변하므로 일경이라는 시간 간격도 당연히 변하겠지요. 당연히 변하니까 이름을 부정시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경전법에서는 물시계를 사용하여 시간을 측정했다. 이것도 중요한 정보가 되겠네. 물시계에서 시간의 길이는 바로 물의 양과 대응하는 거고, 물의 양을 눈금을 새긴 자로 측정했다. 자로 측정한 거야. 물의 양을 눈금이 새긴 자로 측정했다. 이 경전법이야. 후한서 윤력지에서는 1년간 총 48개의 대나무 측정자를 사용했다. 자를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측정자가 1년간 48개의 대나무 측정자를 사용했고 24절기에 각각 2개의 측정자를 배당한 것이다. 그러면 24 곱하기 2니까 48이 되는 거죠. 계절에 따라서 밤과 낮의 시간이 다르게 분절했기 때문에 부정시 물시계의 절기별로 눈금의 간격이
다른 자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밤낮 시간이 바뀌니까 측정하는 측정자의 눈금도 각각 다르게 변한 거야. 알았니? 그래야지 정확하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겨울의 일경과 여름의 일경은 사실 그 나누기 5를 했기 때문에 길이가 달라. 근데 시간이 길이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측정자를 더 늘리거나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일정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야. 자, 천문관측과 계산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후대로 갈수록 절기별로 밤과 낮의 시간의 구분이 더 정밀해졌다. 요거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천문관측과 계산의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더 정밀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끝났어. 자, 여기까지 나온 이 글은 있잖아.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시간 구분 방법이야. 그 중에서 균등하게 하는 정시법하고 정시법의 대표적인 백각, 12지시법, 24반지시법 이런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백각법의 어떤 방식이 균등분할이라는 특징을 또 얘기했고 12지는 12시, 24반지시법은 24시로 균등 분할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부정시법은 경전법이 있었는데 이건 밤이 계절별로 시간별로 다르지 그지? 해가 지고 해가 뜰 때까지 이걸 나누기 5를 해서 초경부터 오경까지 나누고 1경마다 다시 등분해서 5점으로 나누는 구분 방법이었다. 결국은 이게 달라지는 거에 맞춰서 일정해야 되니까 물시계를 쓴 게 경전법이란 말이야. 그리고 천문관측과 계산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정확해졌다. 정밀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낮의 신문으로 가보자. 여기는 이제 조선시대 때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조선에서 시간의 어떤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근데 첫 번째 줄에 나와. 뭐라고 나왔냐면 조선시대 백성의 생활을 통제했대. 지금은 정보화 시대니까 정보를 통제가 권력인데 시간의 개념도 일종의 왕권 강화하고 통치 질서를 보여주는 일이 될 수 있어. 시간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걸 가지고 통제했단 말이야.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통행금지, 시간을 전제로 해서 백성들을 관리하는 거야. 이게 통제란 말이야.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잡아가지요. 이를 위해 조선은 초기부터 정밀한 시간 측정에 근거하 이게 필요했단 말이야. 필요하면 발명이지 그지? 백성의 시간을 통제하고자 했다. 이 말은 결국 백성의 시간이지만 실제로는 백성을 통제한 거지.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성계는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시내 한복판에 종루를 짓고 종로 큰 종을 갖다 걸었어. 그 다음에 시각에 따라서 종을 치게 했단 말이야. 이 종을 신혼대종이라고 불렀는데 신혼대종 백성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이 종을 운영할 수 있는 시계로는 물시계인 경루가 있고요. 물시계잖아. 루자. 눈물이란 얘기야. 눈물 같은 거야. 그리고 백성의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 인정과 파루를 두었다. 밑줄 쳐. 인정과 파루를 두었다. 자, 설명해 줄 거야. 인정과 파루. 자, 인정과 파루는 조선시대 도성문 안에 문이 각각 닫히고 열리는 시각. 그러면 문이 닫히면 통행 금지잖아. 그지? 그래서 인정 때는 통행 금지, 파루 때는 다시 통행 재개시키는 거야. 태종 때인 1401년부터 시행되었다. 경전법을 적용하여 아까 얘기했지만 부정시법이야. 초경 3점에 종을 28번 쳐서 성문을 닫았대. 이게 파루 아까 인정이라고 했지. 이게 인정이야. 초경이라 했어. 3점에 종을 쳐가지고 28번 닫아버렸고요. 닫으면 사람이 출입 통제하고 5경 3점에 종을 33번 쳤대. 그래서 열도록 했다. 그러면 도성의 문을 열고 닫는 시간대를 얘기한 거지. 초경 3점에 닫고 5경 3점이 되면 33번 쳐서 열도록 했다. 인정과 파루 사이에는 매점마다 북과 증으로 시각을 알렸다. 그러니까
북소리 징소리 나면 안 돼.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북소리 징소리 나면 시간만 알려주는 거지 그때는 통행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종소리가 나면 아 이제 파루구나 나가도 되는구나 됐지. 깜깜한 밤이 되면 또 종소리가 나면 아 인정이구나 도성문 걸어 닫았겠네 이렇게 하고 통지했단 말이야. 알겠지? 종소리야. 어? 북소리나 징소리는 안 돼. 자, 그 다음에 인정과 파루는 순찰하며 치안을 유지하는 제도인 순작법 운영에 필요했다. 운영을 위해서 필요했다. 순작법의 순자가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찰한다는 의미가 강한 거지, 그지? 순작법에 따르면 야간의 통행 금지 시간을 규정하여 아까 얘기했던 인정 해당 시간에 통행하는 자는 모두 가두어 다스리게 했다. 인정과 파루에 종을 치는 것은 통행 금지를 해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일종의 예비종이었대. 요거 치고 나서 통행 금지, 요거 치고 나서 통행 금지가 해제되는 거지. 밤 시간의 통제와 시각을 알리는 15 몇인지 알려주는 거 여러 번 이루어진 데 비하면 낮 시간에는 15는 그러지 못했다. 낮에는 다 돌아다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까 얘기했던 북소리 징소리 날 때는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고 북소리 징소리는 시간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다고. 왜? 통제하니까 다닐 수 없다는 걸 알리는 거야. 근데 낮에는 통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단 말이야. 유일하게 정오에만 정오 오고라서 고자가 북고자니까 북을 쳤겠지요. 정오를 알리는 북을 쳤다. 대충 중간에 한번 쳐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해갖고 시간 알려준 거야. 그 다음에 조선시대 초기에는 사통팔탈 네거리에서 8방향으로 다 통하는 거리에 종루를 세우고 거기에 종과 물시계를 설치해서 조선시대 사법기관이었던 의금부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의금부면은 이게 지금 무서운 데 아니야, 그지? 백성들 잡아가고 그런 데잖아. 그러니까 통제란 말이야. 그러다가 물시계의 유지 보수와 관리가 어려워 궁궐 안에다가 거대한 물시계를 설치하고 시간 관리는 누가 했어? 기상관측 등을 관장하던 관서인 서운관이 맡게 됐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금부였다가 나중에 관리가 어려워지니까 서운관은 기상관측까지 하던 곳이야. 거대한 물시계를 설치하고 어디다 궁궐 안으로 들어간 거지. 원래는 종로에다가 세워놨었는데 의금부에서 서운관으로 바뀌었다. 세종대에 와서 중국 제도를 참고하여 청동으로 물시계를 준용했다. 이게 왕이 바뀌면서 조금씩 달라진 거야. 이후 세종은 기존의 물시계를 개량하도록 하여 보다 정밀한 자경루를 제작하여 표준시계로 쓰게 하였다. 위에서 아까 말한 대로 관측, 기술 막 이게 발전하는 거야. 자경루는 물시계 나무 인형이 종과 북징을 쳐서 시각을 알리고 이 시를 알리는 팻말을 보여줌으로써 시의 경과를 자동으로 알려줬다. 여기서 제일 특징 있는 단어는 자동이야, 자동. 그러니까 이게 시보라고 그랬지 아까 시간 알려주는 거 시보를 자동으로 했다. 장점이라고 보면 돼. 물시계의 시각을 확인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관료가 없어도 상관없지. 왜? 얘가 자동적으로 알려주니까 뭘 가지고? 팻말을 가지고. 그 전에 종과 북, 징을 쳐갖고 시각을 알린 다음에 편말이 딱 나오는 거지. 몇 점, 몇 점, 몇 시 몇 점 이런 거.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 없어. 자동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부터 인정파루의 시각은 이 시계에서 알려주는 시보를 따르게 되었다. 시보의 방법은 광화문에 대종고를 세우고 큰 종하고 큰 북이란 얘기야. 자경루의 나무 인형이 치는 종과 북소리를 듣고 그러면 자경루가 알려주는 걸 받아서 광화문에서 대종고를 쳤단 말이지. 대종고를 울리면 종루의 종지기들이 여기에 맞춰서 성문을 여닫는
아까 얘기했던 인정과 파루를 했단 말이야. 종을 쳤단 말이야. 달라진 거지, 전하고. 그러나 광화문에서 종로가 있는 곳까지 거리가 멀어서 대종고 소리를 제때 알아듣지 못하여 착오가 생기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착오가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시간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제하는 방법 혹은 시간을 어떻게 알렸는지 시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1번 봐봐. 가와 나를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고, 그럼 뭐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내용 없는 걸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알 수 없는 걸 찾으면 되겠지. 1번. 인정과 파루가 시행된 목적은 뭐라고? 인정과 파루는 통행금지잖아. 통행금지. 통행금지 시키는 거야. 아니면 통행 해제를 시키는 거지. 그랬을 때 통행 금지시키는 거고 통행 해제시키는 거고, 그걸 위해서 사실은 어떤 뭘 운영했다 그랬냐면 아까 순찰하는 거 있잖아. 순작법을 운영했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순작법이 순찰인데 순찰하려면 통행 금지 해제하려면 시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금지하고 해제가 파루, 인정과 파루라고 얘기하는 거야. 위에서 나왔어. 2번. 인정과 파루의 종을 치는 횟수가 다른 이유. 28번 하고 뭐 33번 친다고 했는데 왜 그 종 횟수의 의미는 안 밝혔지, 그지? 뭐 예를 들면 원래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위로하는 의미로 28번을 쳤다, 뭐 33번을 쳤다, 뭐 그런 얘기 있긴 한데 그건 종교적인 거고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2번이 알 수 없는 내용이겠지, 그지? 3번. 조선시대의 정밀한 시간 측정을 중시했던 이유는 뭘까요? 여기 보면 시간 통제가 뭐라 했어? 시간 통제가 뭐야? 왕권을 강화하는 거라 그랬어.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시간 통제가 필요했던 거야. 시간을 정확히 재야 되는 거지, 그치?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왕권 강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수단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시간이 정확하게 측정돼야 되는 거지. 마치 정확하다는 게 뭐냐면 원칙이라는 얘기야. 원칙. 왕권 강화 통제도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규율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질서 유지하는 거 법률이잖아. 법률 딱 정해져 있잖아. 4번. 과거의 자정이 가리키는 시각하고 오늘날의 자정과는 다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24반지 10법에서 자정이 유리했다 그랬잖아. 자초하고 자정이라고 했잖아. 0시부터 1시를 자정이라고 했지. 거기서 유래됐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1시간 단위고 그때는 2시간 단위야. 시간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있지.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거기 보면 이런 거지. 관측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관측지를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표준시와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 표준시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이 표준시는 누가 쓰는 건데? 이거는 오늘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초 자정은 뭐야? 24 반지 10법이지, 그치? 그러니까 시간이 다르죠. 이것도 설명했어. 5번.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 사람들이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시법하고 부정시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 알았지? 알 수 있다. 2번은 알 수 없다. 알았니? 내용 몇 번 치는지까지만 나왔지 이유까지 밝히지 않았단 말이야. 자, 2번 문제를 한번 가볼까? 2번.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그냥 내용 물어보는 거야. 1번. 자경루는 자동으로, 요게 특징이라고 장점이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관리가 필요 없다 그랬고, 편말이 나와서 시간을 알려주는 시각적인 효과도 함께 가지고 있다. 맞았고. 2번. 밤 시간의 15가 낮 시간의 15보다 자주 이루어졌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제 시간 그 사이에라서 시간을 궁금해할 거란 말이지. 언제쯤 통제가 풀리나, 통행금지 해제가 언제 되나, 얼마나 갔나 궁금해하니까 밤 시간대 주로 해주고 낮 시간에는 정오에만 한 번 울려줬다 그랬지. 이것도 맞고요. 3번. 조선시대에는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을 두어 인정과 파루를 말하는 거지.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했죠. 그지? 어디 갔어? 잡혀갔죠. 4번 자격내에서 알려주는 15가 종로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가끔 착오가 생기기도 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지. 5번 유지 보수를 편리하게 하려고 궁궐 안에 물시계를 설치하고 아니지. 이건 의금부가 관리했었는데 유지 보수가 어렵고 그래서 궁궐로 옮겼다 그랬어. 편리하기 위해서 옮긴 게 아니라 유지 보수를 하던 의금부 관리하던 의금부가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궁궐 안에다가 옮겨놓고 관리했고 의금부가 아니라 아까 뭐랬지? 서운관? 여기 기상관측까지 하는 서운관이 담당하게 됐다. 요거 보수 유지 보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 틀렸지, 그지? 정답은 5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거. 가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거. 자, A가 뭔지 봐봐. A가 인정하고 파루라고 그랬으니까 자, 가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파루 시각인 오경삼점은 24반지시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축초 사이래. 자, 자정이면 0시부터 1시, 미안해. 자초, 자정, 맞지? 1시까지. 그 다음에 축초니까 1시부터 2시까지네, 그지? 자, 해가 떴네, 이때? 깜깜한 밤이지? 이건 아니지요, 그지? 새벽쯤에 파루가 나오는 거니까 이때 이 시간은 정말 깜깜한 한밤중인데 무슨 새벽이야. 이때 통행금지 해제하려면 왜 통행금지를 해? 그지? 자, 2번. 인정과 파루 사이에 북과 징을 친다 그랬어. 종은 아니야? 시간 간격은 여름보다 겨울이 길었겠지. 이유는 뭐야? 자,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것을 나누기 5 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겨울이 훨씬 기니까 여름보다는 겨울이 길었겠군이 맞는 내용이지. 그지? 자, 3번을 가볼까? 인정과 파루 시각이 계절에 상관없이 틀렸지? 인정과 파루는 계절하고 관련이 있죠. 백각법도 아니고요. 이건 정시법이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인정과 파루 시간을 구분 방법을 보니 역법이 발달할수록 오늘날 표준시하고 가까워지겠군. 이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점점 발전하니까 정밀해진다 그랬거든. 근데 인정과 파루 시간 구분 방법을 보니 요거는 절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잖아. 맞지, 그지? 절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면 자, 이걸 한번 따져보면 절기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계절이라고 할게. 계절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지. 나누는 게 이게 뭔데? 이게 경전법이잖아. 그래, 경전법이잖아. 맞지? 내 얘기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게 틀렸잖아. 왜? 표준시는 어때? 일정하지. 정확하지. 이렇게 달라지면 시간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 정확한 계측이 안 되는 거잖아. 표준시와 가까워진다는 건 아니지요. 유동적이고 변한다고 해서 이게 표준시와 가까워진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야. 알겠지? 그다음에 5번. 인정과 파루 시각을 보니까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성문을 닫고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성문을 열겠군. 이 뒤에 건 맞은 것 같아요.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성문을 여는 건 맞는데 아까 보니까 초경 3점이랬어. 초경 3점. 그러면 봐봐. 초경이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라고 선생님이 그랬잖아. 그지? 이걸 다시 5점으로 나누면 이게 120분 아니야? 그러면 5, 20, 5, 40, 24분에 한 번씩 1점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3점이니까 이거 120분 맞지? 그지?
3점이면 요 곱하기 3 해봐. 그러면 72. 72분 뒤란 말이야. 그러면 8시 12분 정도 되네. 대충 계산하면. 그러니까 해가 8시 12분에 지는 게 아니잖아. 해가 지기 시작할 때가 아니지. 이 말이 틀렸지, 그지?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인정과 파루는 시간 개념으로 하는 거야. 어? 해가 지기 시작할 때, 해가 뜰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초경 3점, 오경 3점 이 정확한 계측에 의한 그 당시에 그 계측 기술로 정확하게 계측에 의해서 그때 인정과 파루가 일어나는 거지. 해가 지긴다고 해서 인정이고 해가 뜬다고 해서 파루가 아니란 말이야. 이 시간으로 인정과 파루가 결정되는 거다. 이것도 틀렸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알았지? 자, 4번으로 가볼까? 가나를 보기 함께 읽고 보인 반응. 자, 가나를 읽었으니까 보기 한번 봅시다. 보기가 어떤 내용인지. 청동으로 만든 중국 한대 누호는 이 호가 이제 호리병 같은 거지, 그지? 저 앞에는 눈물이니까. 물시계의 초기 형태를 알려줬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물시계는 중국 한나라 시대의 누호였단 말이야. 이것은 물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에 물이 나오는 구멍을 장치한 정도로 단순하다. 그럼 구멍으로 일정하게 물이 떨어질 거 아니야. 시간의 개념이지, 그지? 이후 시각 측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럼 이 말은 누호에 의한 시간 측정은 오차가 있다는 얘기잖아. 계량을 거듭하고 다시 고치고 더 좋게 고치는 게 계량인데 중국의 물시계는 물을 모아서 시간을 재는 수수호. 자, 물을 똑똑 떨어뜨려 구멍으로. 그거는 누호고요. 누출하는 것처럼, 누수하는 것처럼. 반대로 똑똑똑 떨어지는 걸 모아서 계측하는 걸 수수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을 흘려주는 파수호의 수를 늘려가지고 물의 압력과 흐름을 더 일정하게 해주는 방식. 그러면 이게 계측 기술이 발전한 거지, 그지? 여러 개의 파수호를 두는 것이 가장 아래에 있는 파수호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함이 없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일정하게 유지. 요 말이야. 어? 시간 있잖아. 빨리 갔다 늦게 갔다 하면 안 되죠. 그지? 일정하게 떨어졌단 말이야. 하지만 수수호에 물이 차면 이를 교체해야 되는 정확한 시간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아직도 진행 발전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 그지? 1번. 물의 압력에 따라 유속이 변하기 때문에 물의 양을 측정하는 자가 절기별로 다른 것이겠군. 자,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 측정하는 자는 정확하게 맞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물의 압력 유속이 변해. 그래도 그 측정하는 자는 일정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위에 보기 보면 물의 압력과 흐름을 조절하지 자를 크게 했다 줄였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이 1번은 지금 틀린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어. 일정한 건 자고요. 그 다음에 압력과 물의 흐름은 일정하지 않은데 그걸 일정하게 만들어. 그게 관건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중간에 보니까 수수호를 교체해야 되는, 뭐 정확하지가 않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야. 2번. 여러 개의 파수호를 두는 방식으로 물시계가 발전한 것은, 이거는 보기 내용이야, 보기. 보기에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 그럼 나중에 자경루에도 구조에 반영되어 있군. 왜? 자경루가 한참 다음에 나온 물시계니까.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리고 본문에 뭐라 했어? 세종이 중국의 제도를 참고해서 청동으로 물시계를 제조했다 그랬잖아. 그리고 기존의 물시계를 개량했다고 했으니까 저 위에 앞에 나온 파수호를 더 좋게 만드는 게 개량이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자경루겠죠. 먼저 나온 거 때문에 뒤에 거에 영향을 미치겠지, 그지? 자, 3번. 물시계의 수압과 물의 흐름을 일정하게 하여, 이게 관건이라고 그랬고, 시각을 측정한 것은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이게 일정하지 않으면 시간이 빨리 갔다 늦게 갔다 막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이 시간을 믿을 수가 없잖아. 이해됐니? 자, 그 다음 4번. 수소에 물이 차면 교체했대. 정확한 시각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물시계를 관리하는 관서가 필요했겠지. 만약에 이거 수소가 아니고 새롭고 획기적인 구조, 수소가 필요 없는 거면 관리가 필요 없을 텐데 수소에 물을 차면 교체하는 관리가 있었다고 하니까 결국 이거를 관리하는 관서는 필요했겠죠. 이것도 맞았고. 5번. 시각 측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물시계를 개량한 것은 점점 발전시키는 거야. 천문 관측과 계산의 기술이 발전한 것과 함께 경전법의 운영에 더 정확할 수 있도록 도왔군. 이건 거기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하고 하나 둘 세 번째 마지막이구나.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점점 물시계가 개량되고 천문 관측 기술이 발전했다고 했으니까 더 정확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맞죠. 그래서 여기 틀린 게 1번이고 잘 들어. 물의 흐름, 유량 뭐 이런 것들이 일정해야지 일정한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조절이 관건이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측정하는 잔은 딱 정확하게 일정해야 되겠지. 여기는 절기별로 다르면 안 되겠죠. 이거 아까 나왔던 그 해가 지고 아침에 해가 뜨는 걸 오경으로 나눴다 뭐 그런 얘기네.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 알았니? 바뀌면 안 된다고. 절기별로 바꾸면 안 된다고. 일정해야 된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